미국 역대 대통령 중 사상 처음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재판 절차를 밟았습니다. 총 34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통상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와는 달리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고 머그샷도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찍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타워에서 하루를 보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의 엄호 속에 차량 통제를 받으며 맨해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입장에 앞서 지문을 찍고 신분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에는 통상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와는 달리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범인 식별을 위한 머그샷도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찍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에서는 공소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된 34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대가 지불을 위한 문서 조작도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의혹이 추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중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34 false statements made to cover up other crimes. These are felony crimes in New York State, no matter who you are. We cannot and will not normalize serious criminal conduct. Today's unsealing of this indictment shows that the rule of law died in this country because while everyone is not above the law, no one's below it either. 다음 심리는 8개월 뒤인 12월 4일로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을 앞두고도 SNS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갔는데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법원 밖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단죄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찬반 시위가 이어졌지만 우려했던 충돌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결의안 채택에도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지 시간 4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한 유엔 인권이사회.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1년 연속입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t highlights that the government has tightened restriction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stensibly justifying it as COVID-19 prevention measures, as well as the government's divergence of resources into pursu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over the welfare of its people and their access to food.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부 제작 콘텐츠 일체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재검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드라마 등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는 최대 사형, 시청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와 관련된 기존 조항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문구가 추가됐고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 있다고 해석될 만한 구절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The DPRK delegation resolutely denounces the draft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in DPRK, submitted by EU at this meeting as a document of political conspiracy which has no relevance with the genuin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e flatly deny and reject it. 한편 오랜만에 공동제안국에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에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입시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기억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이 음료수를 나눠줬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 든 음료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이후 학생들 부모에게 전화를 해 협박까지 했는데요.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건네는 해당 상표의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옷. 네. 자동차 한 대가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한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 2명. 사람이 많은 큰 도로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내 길을 지나던 한 남학생에게 말을 걸더니 음료를 건넵니다. 학생은 받아든 음료를 유심히 관찰하며 자리를 뜹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다며 이들이 나눠준 이 음료는 알고 보니 마약이 든 음료였습니다. 일당인 여성 2명은 바로 이곳에서 지나가는 고등학생에게 마약성 부리는 음료를 나눠준 뒤 곧장 차로 이동해 자리를 떴습니다. 용의자 일당은 4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2명씩 2계조로 나뉘어 서울 강남보건소 근처와 은마사거리 부근에서 이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들은 범행 뒤 해당 음료를 먹은 학생 부모에게 전화해 자식을 마약 사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모두 6건입니다. 경찰은 현재 40대 여성 용의자 1명을 검거한 상태로 또 다른 남성 용의자도 현재 경찰에 자진 출석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수상한 사람이 건네는 해당 상표의 음료를 마시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을 찾아가 인력 채용과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온몸에 문신한 건장한 남성 6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즉각 해결하라는 글귀가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전국 단위 노조인 모 건설노조의 간판까지 단 사무실을 차려놓고 건설 현장을 찾아가 소속 조합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거 말 X네 진짜 안 하려니까 진짜. 건설업체 측에서는 공기 지연을 우려해 요구하는 돈을 정례적으로 입금했고 이들은 급여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챙겼습니다. 이들은 또 상대 노조를 정리해주겠다며 보호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9곳에서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원 채용,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복지비 납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사 현장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 노조를 정리해주겠다며 조직폭력배의 행태인 보호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찰은 A씨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번 사건 외에도 60여 개 건설업체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지난 밤 사이 시작된 봄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봄비는 산불을 잡고 메마름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강풍을 동반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빙기로 집안이 약해진다다 특히 산불 지역은 강한 비가 집중되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소식 김동혁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커다란 구름무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을 정도로 수증기를 잔뜩 머금었습니다. 바짝 메마른 대지에 모처럼 봄비가 흠뻑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0.1mm 이상 비가 내리는 건 지난달 12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제주와 남해안 등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제주 산간에는 이틀간 37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으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고
큰 산불이 난 충남 홍성에도 20mm를 넘는 강수가 기록됐습니다. 봄철치고 많은 양이 내리고 있어 산불 재발화 위험을 낮추고 가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선 1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고 수도권 등 내륙 곳곳으로도 최대 50mm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단비이지만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는 조심해야 합니다. 해빙기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특히 산불 지역은 강한 비가 집중되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고 주 후반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혁입니다.